안녕하십니까. HTML, CSS 20번째 시간, 20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SPA,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은 웹 서비스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제작 방식, 하나의 제작 방식입니다. 자, 근데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지금 HTML과 CSS를 배운 단계에서 학습을 하는데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웹 서비스란 거는 HTML과 CSS 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계속 학습하게 될 자바스크립트와 jQuery 또 서버 사이드 쪽으로 넘어와서 뭐 PHP, ASP 또는 아작스 또는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 아니면 서버 스크립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 대표적인 스프링 프레임워크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학습하게 될 텐데 그런 거를 학습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제작 방식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HTML과 CSS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학습하는 내용이 약간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요거를 개념 정도를 파악하는 단계로 학습을 하신다면 웹 서비스를 앞으로 공부해 나가는데 학습해 나가는데 굉장히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최대한대로 많은 것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봅니다. 자, SPA는 이게 약자가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싱글 하나의 페이지로 만든 웹 어플리케이션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HTML과 CSS를 가지고 웹 문서를 만들면 내가 웹 문서를 갖다가 여러 개 이렇게 만들어야 됐죠. 예를 들어서 회원 가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메인 페이지가 있을 거고 회원 가입을 하는 레지스트리 페이지가 있을 거고 로그인 페이지가 있겠죠. 또는 모디파이 페이지가 있고 델리트 회원 삭제하는 페이지도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페이지가 벌써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과거에는 물론 지금 안 쓰는 건 아닌데 과거에는 내가 웹 서비스를 하기 위한 웹 페이지들을 다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서 썼어요. 그죠? 자, 한데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은 뭐냐면 이렇게 모든 웹 페이지를 따로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딱 하나만 만들어요. 웹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모든 기능들을 다 이 웹 페이지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즉 하나의 페이지를 다 넣는 거죠. 이걸 우리가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SPA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살펴볼 거고 어떻게 SPA를 작성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란 무엇인지. 자,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란 단일 페이지를 이용한 웹 서비스를 구성을 하는 것을 우리가 SPA라고 합니다. 자, 기본 웹 페이지 구성은 메인 페이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레지스트 페이지가 있고 회원 등록하는 페이지, 로그인하는 페이지, 회원 정보 수정하는 페이지. 이거 외에도 무수히 많겠죠. 그죠? 약 100개가 될 수도 있고 200개가 될 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이름은 정하기 나름인데요. 어떠한 특정한 HTML 파일 하나만 만들어요. 딱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안에다가 메인 페이지와 관련된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겁니다. 또 회원 가입과 관련된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로그인과 관련된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모디파이와 관련된 템플릿을 만들어 놔요. 그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웹페이지가 이렇게 하나 있으면 이 웹페이지 안에 템플릿이 여러 개 존재하는 거예요. 메인에 관련된 템플릿, 로그인에 관련된 템플릿, 주문에 관련된 템플릿 여러 가지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어떠한 명령을 딱 주면 그 해당하는 템플릿이 와서 그 웹페이지를 구성합니다. 하다가 또 다른 어떤 명령을 줘요. 그러면 이 템플릿이 삭제가 되고 다른 페이지가 또 와서 이 웹페이지를 구성을 해요. 즉 HTML 파일이 몇 개? 딱 한 개만 존재하는 거죠. 대신 템플릿을 여러 개 만들어 놔서 이 템플릿이 과거에 사용했던 다수 개의 HTML 파일을 대신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방식이 바로 SPA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SPA 방식의 전체적인 개요는 여러분이 이제 감이 오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SPA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A를 지원하는 프레임워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HTML 웹 서비스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프레임워크라는 단어가 낯설 겁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가 뭔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에는 많은 언어들이 있어요. 자, 비단 우리가 지금 웹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을 하고 있는데 웹 서비스와 관련된 언어만 해도 HTML 우리가 배우고 있고요. CSS 배우고 있고요. 다음에 여러분이 다음에 학습하게 될 자바스크립트라는 것도 있고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jQuery라는 것도 있고요. 다음에 서버 쪽으로 와서 ASP, PHP, 다음에 JSP라는 이런 다양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의 그 선배들,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많이 웹 서비스를 개발한 선배들이 무수히 많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오늘 작업을 했던 거, 또 내일 작업을 했던 거, 또는 과거 언제 작업을 했던 거를 다 가만히 보니까 작업 내용이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가 고안을 한 거죠. 앞으로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반복적인, 우리가 작업을 할 때마다 맨날 똑같은 코딩을 했던 부분들을 하나의 틀로 만들어 놓자.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미래의 작업을 할 때는 앞서서 반복적으로 작업했던 그 작업들을 조금 줄여나가자. 그죠? 시간을 줄 수도 있고 작업 공수가 줄어들겠죠. 그죠? 요 틀에 의해서 작업을 하면 이렇게 어떠한 틀을 만들어 놓은 걸 예를 갖다가 우리가 프레임워크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코딩을 막 하다 보니까 이게 100라인이 됐어요. 100줄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 앞에 있는 한 10줄 부분하고 이 뒤쪽에 있는 한 10줄 부분이 오늘 작업했던 거, 과거 언제 작업했던 거, 또는 미래에 작업할 것도 항상 같은 내용으로 코딩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걸 한 틀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다음에 내가 작업할 거는 틀로 만들어 놓은 프레임워크에다가 어떻게 80줄만 코딩을 하면 되겠죠. 즉 코딩의 공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프레임워크라고 그러고요. 자, 그러면 SPA는 뭐냐? 그죠? 방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었죠.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지원을 하는 프레임워크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세미, 백본, 너가웃, 앵글러 이렇게 여러 가지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백본과 너가웃과 앵글러 가장 유명한 거는 구글에서 만든 앵글러가 가장 유명한데요. 이런 걸 우리가 HTML과 CSS를 학습한 단계에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어렵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음 과정 자바스크립트와 jQuery를 어느 정도 충분히 학습을 한 이후에 학습을 하시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세미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도록 하는데 세미 프레임워크는 그 SPA를 지원하는 프레임워크 중에 가장 우리가 손쉽게 다룰 수 있는 프레임워크예요. 자, 근데 이것도 사실은 HTML과 CSS를 학습한 단계에서는 약간 이해하기가 난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셈이라는 프레임워크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HTML과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와 jQuery로 다 묶여져 있는 틀입니다.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좀 난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가장 쉬운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한번 개요 정도는 살펴보고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걸 느끼셔야지 다음 단계 JS나 jQuery 넘어갔을 때 쉽게 학습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프레임워크가 존재한다는 거, 이 사이트들은 한 번씩 다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사이트 잠깐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사이트를 좀 오픈해 놨고요. 자, 이게 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할 때는 셈이 다운로드를 이용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요. 그래서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내가 사용하는 프로젝트 폴더에 넣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다음에 jQuery입니다. jQuery 관련된 것도 다운로드 jQuery가 있죠. 클릭을 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메뉴들이 보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백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너가웃, 다음에 앵글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트들을 제공하고 간단하게 다운로드만 받으면 다운로드 받아서 내 그 프로젝트 폴더에다가 복사만 해주시면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MVC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MVC. 그죠? 우리가 웹 서비스를 하는데 SPA 방식보다 훨씬 이전에
나온 대두된 용어가 바로 MVC입니다. 그래서 MVC가 뭔지도 여러분이 웹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용어입니다. 자, MVC는 뭐냐면 M이 모델이에요. 모델. 다음에 V가 컨트롤입니다. 아니죠. V가 뷰입니다. 다음에 C가 컨트롤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웹 서비스란 건 제가 HTML 첫째 시간인가 둘째 시간쯤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모든 웹 서비스란 건 어떠한 구조로 동작을 하냐면 내가 어떠한 HTML 파일을 보고 있어요. 그죠? 사용자가. 그러면 이 안에는 CSS도 내포되어 있을 거고 자바스크립트도 내포되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웹 문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회원 가입을 한다. 그러면 이 정보를 폼 데이터를 이용해서 넘기죠. 그죠? 넘기면 이제 서버단 얘기입니다. 서버단에서 가장 먼저 이 서버 문 앞에 누가 있냐면 컨트롤러라는 게 있어요. 이 컨트롤러의 역할은 뭐냐면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요청이 왔는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컨트롤하는 겁니다. 아, 회원 가입하는 레지스트라는 기능을 요청을 하는구나. 아니면 물건을 주문하는, 그죠? 주문하는 그걸 하는구나. 아니면 장바구니에 담는 기능을 요청하는구나. 어떤 거를 요청을 하는지를 컨트롤 해줘요. 그래서 얘가 판단을 해서 어떤 요청이냐에 따라서 분기를 해줍니다. 어디로 분기해줘요? 자, 이쪽에 맨 끝에 서버가 이렇게 DB가 있을 거고요. 어떤 모듈, 회원 가입하는 모듈, 또는 장바구니에 담는 모듈, 또는 상품을 구매하는 모듈, 또는 회원 정보를 수정하는 모듈, 어떤 모듈한테 작업 지시를 내릴 건지를 이 컨트롤러가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모델은 뭐냐? 모델은 이쯤에 위치를 해요. 이쯤에 위치해서 모델입니다. 얘가 위치해서 뭐냐면 회원 가입을 한다. 그러면 회원 가입 정보가 여기 막 이렇게 있죠. 홍길동, 나이는 몇 살, 메일 주소는 어떻게, 패스워드는 어떻게. 그러면 이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서버까지 가야 되겠죠. 이 서버까지 가기 위한 이 중간 매체가 있어요. 서버까지 데이터를 넘겨주기 위한 그 녀석, 얘가 바로 모델입니다. 모델. 지금 모델은 누구? 그냥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 사용자에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 넘겨주는 역할만 하는 건 아니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다시 꺼내와서 다시 사용자한테 넘겨주기 위한 용도로도 쓰입니다. 이게 모델입니다. 모델. 자, 그럼 뷰는 뭐냐? 뷰는 말 그대로 사용자한테 보여지는 화면이에요. 자, 회원 가입을 한다고 이렇게 사용자 정보를 주면 컨트롤러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컨트롤 한다고 그랬죠. 아, 회원 가입하는 모듈을 찾아갖고 나는 얘한테 작업 지시를 해야겠다. 작업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 지시한 걸 갖다가 모듈이 받아서 서버에 데이터를 넣었어요. 근데 사용자가 다시 수정할 수도 있겠죠. 그럼 데이터 다시 꺼내옵니다. 모델이 꺼내와서 컨트롤 때 줘요. 그럼 컨트롤러는 어떻게? 아, 정보 수정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데이터 화면상에 다 뿌려줘야겠구나. 다시 HTML로 화면에 출력을 해줍니다. 그때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웹 서비스는 크게 이런 구조로 다 이루어져요. 뷰가 하는 일, 컨트롤러가 하는 일, 모델이 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MVC 패턴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는 사용자가 이렇게 있으면 사용자한테 어떤 정보를 받아서 컨트롤을 해주는 거예요. 뷰는 어떤 뷰를 띄울까? 모델은 어떤 모델을 띄울까? 그렇죠? 자, MVC를 여러분들이 웹 서비스를 하면서 지금 시점에서 조금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 이유가 셈이나 백본이나 너가웃이나 앵글러 다 이 안에 MVC 패턴이 녹아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학습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은 모델을 담당하는 코드들만 모여 있고 어떤 부분은 뷰만 담당하는 거, 어떤 부분은 컨트롤러만 담당하는 녀석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MVC라는 거 개념을 조금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SPA,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웹페이지 제작입니다. 자, 웹페이지 싱글 SPA를 이용한 프레임워크가 많이 있다고 그랬죠. 앵글러도 있고 백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미JS가 여러분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세미JS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미JS는 라우터 기능이 있어요. 라우터. 그죠? 자, SPA 방식이 뭐냐고 그랬냐면 웹문서가 이렇게 있으면 웹문서를 여러 개 만들어 놓지 않고 어떠한 HTML 파일을 딱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템플릿이 많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어쩔 때는 이 템플릿, 어쩔 때는 이 템플릿, 템플릿만 계속해서 교체해 나가는 거예요. 이 웹문서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계속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얘가 1번 템플릿, 얘가 2번 템플릿, 얘가 3번 템플릿, 얘가 4번 템플릿, 얘가 5번 템플릿이라고 했을 때 사용자가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1번 템플릿을 화면상에 보여줄 수도 있어야 되고, 사용자가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2번 템플릿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사용자가 어떤 요청을 하면 3번 템플릿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템플릿을 선택하는 역할을 하는 녀석이 바로 라우터라는 녀석이에요. 즉 라우터는 뭐예요? 컨트롤러에 속해요. 그죠? 컨트롤 해주는 거죠. 화면에 어떠한 템플릿을 뿌려줄까? 그래서 라우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템플릿은 사용자가 직접 다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소스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20_1_01입니다. 자, 요거 먼저 어떻게 한 페이지 내에서 페이지가 다 돌아가는지 브라우저를 통해서 한번 보고 다시 소스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웹페이지 하나만 열었어요. 자, 분명히 이제 메인 페이지죠. 그죠? 자, 메인 페이지인데, 고 레지스터, 고 로그인이 있습니다. 레지스터 하는 페이지로 가는 거고, 로그인 하는 페이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지스터를 제가 딱 클릭을 해볼게요. 그죠? 자, 20_1_01 HTML 페이지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전혀 안 변했죠? 안 변했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바뀌었습니다. 아까 메인 페이지에서 뭐로? 레지스터 페이지로 온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는 메인 템플릿을 이용했지만 지금은 레지스터 템플릿으로 교체한 거예요. 바깥 키우기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회원 등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다시 메인 가고 싶다. 그러면 메인을 또 클릭을 해보면 다시 메인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HTML 문서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자, 로그인 가고 싶다. 그래서 로그인을 클릭하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을 해요. 하지만 웹페이지는 전혀 깜빡임도 없이 그냥 내용만 바뀌었습니다. 즉 템플릿을 이용해서 SPA 방식으로 웹페이지를 구성한 그 화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소스를 한번 보면서 볼게요.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HTML 지금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오늘 이거를 100% 다 이해를 못하더라도 웹 서비스가 어차피 여러분들이 해 나가셔야 될 그 학습 내용이고 웹 서비스가 이렇게 구성된다는 것만 감만 좀 잡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HTML 태그이기 때문에 여기 덕타입이 빠졌네요. HTML 붙어야 되겠죠. 자, 덕타입 HTML 문서입니다. 그래서 HTML 시작했고 헤드가 시작했어요. 자, 메타 태그로 뭐 UTF-8 줬고요. 타이틀 정도 줬고. 자, 그 다음에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줬는데 우리 여태까지 CSS 이용할 때 어떤 태그를 줬냐면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이용했죠. 그죠? 자, 이거는 CSS를 입력을 할 때 스타일이라는 태그를 주고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라는 웹페이지에 어떠한 다이나믹 요소를 주기 위한 자바스크립트라는 태그를 줄 때는 이렇게 스크립트 태그를 줍니다. 그리고 그 스크립트 태그 안에 src, 내가 사용하려는 스크립트 태그는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명시를 해줍니다. 자, 여기 보니까 HTTP 원격지에 있대요. jQuery라는 걸 이용합니다. 그리고 jQuery에 2.1.4 민 버전, 최소 버전 JS를 이용한 데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웹 문서를 만들 때 HTML 언어와 CSS 언어와 자바스크립트 언어, jQuery를 이용을 합니다. 자, 근데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 된 게 jQuery인데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어떠한 다이나믹 요소를 이렇게 계속해서 코딩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한 5, 6년 정도 전에 2010년 정도 전에 10년쯤에 jQuery라는 하나의 라이브러리가 나왔어요. 이 라이브러리가 뭐냐면 자바스크립트를 좀 더 편하게 이렇게 많은 코딩이 없이 몇 줄 안 되는 코딩만으로 자바스크립트의 기능을 다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내가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주소 http 원격지 code.jquery.com jQuery 2. 버전명입니다. 2.1.4 min.js에서 난 다운을 받겠다. 원격지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이 웹 문서가 처음에 로딩이 될 때 잽싸게 이쪽 주소로 가서
이 jQuery 2.1.4 민 버전을 갖다가 다운로드해서 이 웹페이지에서 마음껏 쓸 수 있게 이 라이브러리를 마음껏 쓸 수 있게 설정을 해줍니다. 나는 원격지 싫다. 나는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내 코드 안에 넣고 싶다. 그럴 때는 이 밑에 추적 처리해 놓은 부분 있죠. 직접 이 사이트 jQuery.com에 가보세요. 그럼 다운로드 받는 버튼이 보입니다. 거기 가서 jQuery 2.1.4 JS를 다운로드 받은 후에 여기다가 이렇게 내 프로젝트 경로명만 입력을 해주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여기가 중요하겠죠.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semi.js라는 프레임워크를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semi.js를 잠깐 봤는데요.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입니다. semi.js에 가시면 semi.js 홈페이지가 있고 여기에 다운로드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눌러서 풀 버전과 미니 패스트 버전인데, 자, 풀 버전과 미니 패스트 버전은 뭐냐면, 풀은 코드가 이거나 이거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풀은 우리가 HTML 코딩을 하다 보면 이렇게 행을 바꾸고 그 다음에 들여쓰기도 하죠. 그죠? 근데 사실은 아주 작은 용량이지만 이 들여쓰기 한 것도 메모리에 1바이트가 됐건 몇 바이트가 됐건 굉장히 작은 용량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민 버전이란 거, 최소 버전은 뭐냐면 이거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즉 띄어쓰기, 개행이나 이런 걸 다지 않고 다 이렇게 붙여서 만들어 놓은 파일이에요. 용량을 그나마 조금은 줄일 수 있겠죠. 그죠? 그게 바로 어떤 거? 미니파이드 파일 버전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되는데 나는 약간 수정을 해서 쓰겠다. 그럼 풀 버전 다운로드 받는 게 낫겠죠. 들여쓰기나 띄어쓰기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더 보기 편하겠죠. 아니다. 나는 사용자한테 빨리빨리 웹페이지 보여주는 게 목적이다. 수정하실 필요 없다. 그러면 요거 최소한대로 되어 있는 요 파일 다운로드 받아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에 내가 작업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 폴더에다가 적당한 위치에 저장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장을 한 후에 경로를 지정해주고 이것도 자바스크립트 파일이에요. 그래서 스크립트라는 태그로 명령을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 설정은 다 된 거예요. SPA를 사용하기 위한 jQuery도 필요하고요. jQuery는 왜 필요하냐면 세미가 jQuery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합니다.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요. 하기 때문에 나는 세미를 써서 그 SPA를 구현할 거야. 그러면 얘가 누구를 쓴다고요? jQuery를 쓰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설정을 둘 다 해줘야 세미를 제대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우터. 아까 라우터가 컨트롤러 역할이라고 했죠. 어떤 템플릿을 넣어줄까 결정을 해주는 라우터인데 이걸 살펴보기 전에 여기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준비 완료인데요. 자, 자바스크립트 코드입니다. 그죠? 스타일이 아니라 스크립트로 되어 있죠. 자, 여기다 자바스크립트를 넣는데 요 달러로 시작하는 게 바로 jQuery 함수, jQuery를 나타내는 그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한 거는 jQuery 학습을 하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요거 뭐 간략히만 설명을 드리면 도큐멘트가 뭐냐면 웹 문서예요. 웹 문서가 모두 로딩이 됐어요. 사용자 컴퓨터, 사용자 PC에 로딩이 됐을 때, 레디 됐을 때 어떤 함수? 이 함수를 실행을 해라. 그죠? 자, 앱이란 거를 앱에 run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해라. 그리고 그 안에 값을 이런 main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준비 완료, 페이지는 웹페이지 준비가 완료되면 실행이 되는 구문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가 이제 템플릿. 아까 라우터가 컨트롤러 역할을 하면서 계속해서 템플릿을 바꿔 껴온다고 그랬죠. 그죠? 여기 템플릿이 나오는 거예요. 자, 스크립트로 표현을 합니다. 스크립트고 얘 아이디가 main 언더바 템플릿이래요. 타입은 텍스트에 CSS가 아닌 템플릿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템플릿이 이렇게 큰 덩어리 되어 있어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지금까지 우리가 코딩했던 HTML 코드죠. 그죠? 물론 여기에 CSS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덩어리는 클래스가 컨테이너고요. 다음에 메인으로 되어 있고 큰 덩어리 내부로 묶어져 있습니다. 묶어져 있고 두 개 레지스터와 로그인의 하이퍼 앵커 태그가 있는데 이 앵커 태그를 보니까 href로 어디로 가라고 되어 있지 않죠. 그죠? SPA이기 때문에 페이지가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가 않는 대신 자, 자바스크립트 구문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이거를 클릭을 하면 레지스터라는 해시 로케이션을 가지래요. 그죠? 이렇게 구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좀 이따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메인 템플릿, 메인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레지스터 템플릿이 또 있겠죠. 레지 템플릿도 메인 템플릿과 똑같은 구문을 작성을 합니다. 스크립트가 있고요. id가 있고 레지스터 템플릿 이렇게 명시를 해주고 그 안에다가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HTML, CSS 코드를 이용해서 어떠한 페이지 구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로그인 템플릿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그인 템플릿도 스크립트로 시작을 해서 스크립트로 끝나면서 그 안에 HTML과 CSS를 이용해서 페이지를 이쁘게 구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헤드는 끝났어요. 근데 바디,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작업을 해왔던 바디 안에는 아무것도 없죠. 왜 없냐면 템플릿의 내용이 그때 이 바디 안으로 삽입이 됐다 빠졌다 삽입이 됐다 빠졌다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디는 이렇게 텅텅 비어있는 채로 놔두는 겁니다. 이 템플릿이 이제 적절하게 그때 컨트롤러, 라우터에 의해서 들어갈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메인으로 와볼게요. 자, 메인으로 와서 자바스크립트 고 레지스터 고 로그인을 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니까 로케이션 해시 레지스터로 가래요.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냐면 라우터로 이제 갑니다. 라우터로 가서 앱이라는 함수가 보이네요. 그래서 얘가 레지스터가 왔어요. 레지스터가 왔더니 템플릿이라는 변수에 레지스터 템플릿 HTML 얘가 누구냐면 레지스터 템플릿 얘죠, 얘. 그죠? 이 아이들 찾은 거죠. 이 안에 있는 모든 HTML 내용 얘를 어떻게 하래요? 보시면 도큐멘트 바디 태그 안에다가 붙이란 얘기예요. 그죠? 템플릿이 얘니까. 그죠? 그래서 레지스터 템플릿을 바디 안에 있는 바디 안에다가 HTML 요소로 붙이라는 명령입니다, 이게. 그래서 결과물 브라우저에서 보시면 자, 처음에 메인이었죠. 여기서 자, 좀 비교를 해서 보시면 레지스터를 딱 클릭을 하면 여기죠. 메인 템플릿에서 클릭을 딱 했으니까 로케이션 해시 레지스터로 가래요. 그래서 이 위로 갑니다. 위로 가서 여기서 도큐멘트 바디에다가 템플릿 붙이래요. 템플릿이 누구예요? 이 위쪽에 있네요. 여기 있네요. 레지스터 템플릿을 HTML 코드화해서 붙이래요. 그러면 레지스터 템플릿이 누군가 볼게요. 레지스터 템플릿 보니까 여기죠. 요 안에 있는 HTML 내용, 요 내용이 클릭을 하면 화면상에 이렇게 뿌려질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로그인 가면 로그인 또 가겠고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작성했던 바디 안에다가 SPA는 바디 안에다가 텅 비워 놓습니다. 꼭 비워 놓고 다른 거를 입력한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닌데 여기서는 오늘은 다 비워 놓고요. 그러면 바디 안에 내용이 없는데 누가 출력을 해주느냐? 바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세미 프레임워크가 해줘요. 그리고 그 세미 프레임워크를 이용할 때 라우터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라우터 이용하는 방법은 세미 이렇게 하고 함수 안에다가 디스켓 어떠한 명령이 왔냐? 메인이 왔으면 메인 템플릿을 만들어서 그거를 바디에 붙여라. 레지스터가 왔으면 레지스터 템플릿을 만들어서 바디에 붙여라. 로그인이 왔으면 로그인 템플릿을 만들어서 바디에 붙여라. 라고 얘가 컨트롤러의 역할, 라우터의 역할을 해주고요. 다음에 페이지 준비 완료. 모두 다 로딩이 되면 기본적으로 메인 찾아가라. 메인 찾아가니까 여기 찾아오겠죠. 찾아와서 메인 템플릿 찾아온 거고요. 화면상에 출력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여기서부터 템플릿을 다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그죠?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어디? 지금까지 우리가 작업했던 바디 안에 있는 내용들이죠. 바디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여기 템플릿으로 이렇게 큰 덩어리 묶어서 페이지로 만들지 않고 하나의 페이지, 단일 페이지로 웹페이지를 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 하는 내용이 있고 갑자기 구조가 나오고 자바스크립트가 나와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차근히 한번 봐보세요. 라우터라는 거 무엇을 하는 어떤 작업을 하는 녀석인지 페이지 준비하려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다음에 템플릿을 내가 이렇게 만드는구나. 얘가 무슨 역할? 실제로 바디 안에 있어야 될 내용인데 하나의 문서만 만들다 보니까 템플릿을 만들어서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라우터가 그때 화면에 적절한 템플릿을 노출해 주는구나 라는 정도의 여러분이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살펴봤습니다. SPA란 기존 웹 서비스 구성은 여러 개의 HTML이 서버와 통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SPA는 하나의 페이지만을 이용해서 변경되는 정보만 가공하여 미리 만들어 놓은 틀, 템플릿을 이용해서 정보를 출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SPA를 여러분이 학습을 하신 다음에 물론 자바스크립트, jQuery 이런 것도 학습을 하셔야 되겠지만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하고 묶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학습을 하면 좋을 게 자바스크립트와 jQuery를 학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RESTful이라는 게 있어요. RESTful 방식. 그 다음에 AJAX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도 한번 찾아서 웹사이트나 레퍼런스 문서들을 찾아서 개념을 알아두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나중에 JS, jQuery 다 학습을 하시고 RESTful, AJAX를 학습할 때 내가 여태까지 코딩하는 게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